5월 9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수상했던 세계적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올랐습니다. 정보라 작가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 포항시립도서관에서 특강으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리 만나보죠.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커상 후보에 오르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 부커상은 한강 작가가 수상한 적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문학계의 노벨상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제가 그런 거대한 상의 후보로 올랐다는 게 좀 안 믿어지긴 합니다만, 노벨 문학상하고 프랑스의 공쿠르상하고 영국의 부커상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부커상 본상은 아니고 인터내셔널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예, 작가님께도 굉장히 의미가 뜻깊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이 부커상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뭐 사실 무명에 가까운 작가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또 작품이 번역이 돼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후보까지 오르게 되셨습니까? 어,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번역가 선생님이 제 작품을 마음에 들어해 주신 게 굉장히 컸고요. 번역가 안톤 허 선생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번역만 음, 해주신 게 아니고, 제 작품을 그 외국 출판사에 출간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음, 영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영국의 혼포드스타 출판사는 아시아 문학 작품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독립 출판사인데요. 여기에서 또 안톤 허 선생님의 번역과 제 얘기들을 좋게 봐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아작 출판사에서 어, 이 저주토끼에 실린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순서대로 편집해서 이런 책을 내자고 컨셉을 잡아주셨는데 음, 그게 안톤 허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출판사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작의 기획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톤 선생님 눈에 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또 번역가도 작가와 동등하게 공동 수상을 한다면서요. 네, 번역가가 인터내셔널 부커상의 경우에는요. 그 영국에서 영국 출판사가 외국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야만 후보에 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가하고 작가하고 음, 같이 그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데요. 예, 안톤 선생님은 1차 후보에 두 작품을 한꺼번에 올리셨는데, 음, 그게 아시아 번역가로서는 최초고요. 어, 세계적으로도 부커상 역사상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하신 번역가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 후보에 오른 작품, 저주토끼라는 작품이 SF물인데 사실은 제목을 듣고는 호러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10편의 단편이 모여있는 단편집인데요. 그 독자 여러분들께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SF가 아니에요. 예, 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네, SF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편 안녕내사랑의 로봇이 어, 나오기 때문에 딱 네,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나머지는 마법이라든가 옛날 얘기라든가 동화나 음, 환상 오화 이런 쪽에 가까운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주토끼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표제적인 저주토끼 자체는 그 저주하는 것을 대대로 업으로 삼아온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평생에 단 한 번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그 자기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저주토끼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10편의 단편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편집을 통해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복수에 대한 얘기들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불의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한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종종 일어나고 그게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다. 내가 다 안다, 이해한다. 그런 좀 위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작가님, 그 다른 인터뷰를 좀 보니까 작가님 취미가 집회 참석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에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에 가서 농성장에서 서명 받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 그 농성장에 정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단체와 여러 시민분들이 와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오시니까 저도 그분들께서 뭔가 일이 있거나 뭔가 집회를 한다고 하시면 저도 그냥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잘 지내고 음, 계시는지.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얼굴 들이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포항 여성회에 소속이 돼 있고요. 포항 여성회에서 기자회견 같은 걸 했을 때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보니까요, 작가님 고향은 또 서울이시고 미국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포항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남편이 댁에 사주고 바다 보여주면서 꼬셔서 그래서 포항에 오게 됐습니다. 아, 남편분이 포항 분이신가요? 예, 포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음, 대학은 대구에서 다녔지만 지금도 포항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네, 포항에서 좀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포항은 정말 예쁘고요.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어시장도 있고 정말 아기자기하다고 하면 조금 포항 분들한테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음, 아기자기한데 바닷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네. 지금 아무래도 이게 포항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아기자기한 포항에서 어떤 영감을 받고 계신가요? 어, 죽도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송도바닷가도 나오는 베개라는 단편을 작년 음, 8월에 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 해양경찰서 앞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그 원전 오염수를 동해에다가 방류하려고 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저지되지 않고 그냥 일본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민분들이 이제 동해안 다 죽는다 이렇게 그 항의하는 현수막을 붙이신 걸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SF 전문 잡지 어션 테일즈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금 창고라는 굉장히 짧은 단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원전 오염수 때문에 완전히 오염돼서 사람들이 소금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음, 얘기를 작년 12월에 그 어션 테일즈라는 잡지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그 대구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제가 한번 통역을 했던 적이 있어서요. 또 그 네, 경험에 대해서 통역이라는 단편을 써서 현대문학 7월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예. 뭐 앞으로 그럼 또 포항에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무엇보다도 포항은 항구이고 저는 내륙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 상어, 미역, 새우, 김 이런 그 해양수산물 단편을 시리즈로 오, 쓰려고 지금 구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북커상 발표가 이제 26일인데 꼭 수상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포항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포은 중앙도서관에서 작가님 특강이 있으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보라 작가였습니다.